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엔 효율적인 증기 사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증기의 성질을 알면 최적의 증기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정말 좋은 말이죠. 이 PT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국 스파이렉스 사코의 이대철 전임 원장님이 교육용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걸 제가 참고로 하여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변경을 하고 자료를 첨가해서 설명드리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거에 대한 어떤 증기 기본적인 내용을 잘 아시면 증기를 여러분들이 아주 멋있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할 내용은 여기 차트에 나와 있는 순서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깊이 있는 내용, 뭐 계산을 한다든가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공부를 하시고, 저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훈련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닙니다. 훈련은 훈련소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며, 물론 제가 설명드리는 거 가지고도 동영상에도 어떤 훈련소적인 내용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전투를 가르칩니다. 저는 실전을 가르쳐 드리는 거지 제가 무슨 훈련소는 아니고, 물론 제 내용 중에 훈련소적인 개념도 좀 있으니까 잘 듣고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증기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늘 몇 번 설명했지만은 보일러에서 증기 발생을 시켜가지고 부하설비 공정 프로세스에서 사용을 하고, 응축수는 증기 트랩을 통해서 배출을 해가지고 이 응축수가 배출된 응축수가 급수 탱크, 응축수 탱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기를 현장에서 사용하다 보면 뭐 리크가 되든 누수가 되든 소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100% 응축수 회수율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여기에 보충되는 분명히 냉수 보충수가 있는데 뭐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냉수를 보충으로 쓰는데 여기에 수도 계량기 정도는 하나 달아서 15mm 정도 하나 달아가지고 뭐 15mm든 20mm 하나 달아서 이 보충되는 양을 매일 체크하다 보면 어떤 공정설비나 배관, 피트 같은 곳에서 누수가 되거나 배관이 터져 나갔을 때 이 보충 수량 변동이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면 그때 시설 점검할 수 있는 간접적인 내용도 되며, 이 수도 계량기 하나가 또한 이 보충되는 양을 가지고 우리가 재증발증기 발생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꼭 급수 탱크에다가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우리가 그 물의 상변화에 있어서 상변화라는 건 뭡니까? 고체, 액체, 기체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죠. 이 상변화가 상당히 우리 그 증기에서는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 우리가 그 30도씨 얼음을 0도씨로 만드는 데는 어떤 열이 필요하냐면 현열이 필요하죠. 왜? 이거는 상변화가 아니잖아요. 고체에서 고체로 변화된 거고. 그 다음 0도씨 얼음이 0도씨 물로 바뀔 때, 자,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니까 이때는 상변화라고 하죠. 이때는 필요한 열이 뭐다? 융해열이죠. 융해열. 그 다음에 0도씨 물이 100도씨 물로 갔을 때는 현열. 100도씨 물이 100도씨 증기로 변화됐을 때는 상변화가 상변화가 아니라 현열이죠. 상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죄송합니다. 상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이때는 필요열이 뭐다? 잠열. 포화증기표 요 차트를 가지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뭐 압력에 따른 잠열이라든가 현열이라든가 전열을 그 다음에 비체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전적으로
어떤 공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일러 운전압력 12bar, 스팀 발생량은 5톤, 즉 5톤짜리 보일러죠. 부하 설비는 에어 히터, 에어 배터리하고 온스탱크가 있는데 에어 배터리 용량 풍량이 분당입니다. 400 노르말 큐빅미터, 인 20도, 아웃 120도의 공기가 나가고 온스탱크는 8톤짜리인데 보충되는 온도는 10도고 공급되는 온수는 60도짜리 부하 설비입니다. 전반적인 그 차트는 도면에 대한 거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화면을 정지시켜서 한번 검토하시든가 보시고 참고하실 사항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 조건에 대한 그 내용은 여기 차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간접 히터 방식이고 풍량에 대한 단위는 분당이라는 거 유념하시고 공기 인아웃 온도, 그다음 공급 증기 압력,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거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현열도 필요하고 잠열, 그다음에 비체적이 필요하겠죠. 차트, 공정 차트는 요와 같이 되어 있으니까 앞전에 요거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니까 참고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풀이는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Q1은 이퀄 Q2로 보고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74만 4천 킬로칼로리가 필요한 거죠. 분을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60을 했고 요거는 공기의 비열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공기의 비열이고 연소 가스의 공기의 비열은 참고로 0.33이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열과 받는 열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요 열량에 대해서 증기의 잡열 12kg 공급 압력에 대한 잡열로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나눠주면 약 1578kg이 시간당 필요합니다. 스팀이. 여기서 이제 잠깐 우리가 참고로 실전적으로 더 해야 될 게, 왜냐면 이 스팀이 100% 건도가 아니거든요. 건도라는 게 뭐예요? 건도라는 거는 순수한 증기, 그러니까 수분이 포함되지 않은 증기를 100으로 봤을 때, 즉 이 건도를 1로 봤을 때 공급되는 증기의 건도가 90%라고 했으면 요거 계산이 틀려지겠죠. 즉 건도가 전달 열량이 그만큼 10%가 줄어들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증기 소모량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가 늘어난다? 176kg가 늘어나서 실제 필요한 열량은 1754kg입니다. 요점 건들 때. 근데 이 건도라는 게 부하설비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열을 쓰는 어떠한 열 설비의 부하설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 어떤 양을 계산할 때, 증기 소모량 계산할 때 대부분 그래서 여기다 안전율을 주는데 안전율을 보통 1.1에서 1.2 사이에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건도라든가 여러 가지 중간 손실을 감안해서 대부분 1.1에서 1.2 정도를 안전율로 더 우리가 소모량을 계산해 주고 합니다. 그게 실전적인 내용이죠. 이번에는 온스탱크 직접 히팅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톤의 물을 10도에서 60도까지, 스팀 압력은 1kg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열을 전달하는 건 잡열이니까 이 잡열을 이용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 도면은 이와 같이 아까 서두에도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고, 역시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Q1 이퀄 Q2로 봤을 때 증기 소모량은 약 40만 킬로칼로리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요 차트에서는 이 가열 방식이 직접 가열 방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간접 가열 방식이라, 직접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직접 가열 방식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간접이 아니고
간접이라는 거는 열교환기 같은 걸 쓰지만 직접 가열 방식은 물에다가 직접 스팀을 분사하는 내용입니다. 예. 직접 분사하다 보니까 소모되는 증기는 682kg. 그래서 직접 증기를 분사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기존 8톤 이외의 스팀이 응축되어 온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온수량은 8682kg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상 8톤의 온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스팀 사용량 계산 방법은 조금 지금보다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왜? 이건 직접 분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온수량은 8.6톤이 되니까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직접 분사 방식 아시죠? 물에다 스팀을 직접 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번에는 간접 가열 방식이죠.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온수탱크 안에다가 쉘앤 튜브 열교환기를 집어넣거나 바깥쪽에 판형 열교환기를 설치해서 우리가 가열했을 때 소모되는 증기량을 계산한 겁니다.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대부분 건물이든 산업체에서 온수 가열한다면 요 차트가 맞을 것입니다. 간접 가열 방식. 직접 가열 방식은 좀 공정상 특이한 경우니까. 그리고 우리가 증기 배관 구경 선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증기 배관 구경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오버사이징 하면은 비용, 그러니까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열 손실이 증가하죠. 응축수 생산량이 증가하고 언더사이즈, 작게 설치하면은 이게 드롭 현상, 스팀이 압력이 다운되는 현상이 납니다. 그 다음에 공급량도 작고 워터 함마가 침식이 일어나. 증기배관 구경 선정은 유속에 의한 방법과 압력 손실에 의한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속에 의한 방법은 여기 차트에 나와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부호에 대한 단위나 이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D 구경 선정, 유속에 의한 배관 구경 선정입니다. 여기 아까 차트 에어 히터 배터리에 대해서 배관 구경 선정인데 필요 증기량이 1578kg니까 여기 1시간당 1578kg 필요한데 과연 이 배관 구경을 얼마로 우리가 보일러 했다에서부터 히터까지 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감압 시스템이 있다면 감압 밸브 시스템에서 후단 배관 구경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속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58mm가 나오는데 이 58mm는 실제 배관이 없으니까 65mm, 그러니까 작은 것보단 큰 쪽에 배관을 사용하는 게 맞죠. 조건은 이 밑에 차트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증기 통화는 1578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65mm를 써야 되는 게 왜냐면 이 배관 내 표면적에 열 손실에서 응축수가 생기면 사실 그게 마찰 손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들어가면 베르누이 원리도 나와야 되고 하기에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스탱크. 온스탱크는 아까 뭐 간접 가열 방식을 모태로 한 거니까 증기 통과량은 여기 아닙니다. 증기 통과량은 682가 아니라 761대를 기준으로 하고 요건 직접 가열 방식이 아니고 여기서 계산은 간접 가열 방식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서의 계산은 이게 682kg가 아니고 760kg니까 760이죠. 760kg니까 여기에서 682를 760으로 대체해서 집어넣으면은 약 40점 몇 mm가 나오는데 40점
그런 40mm 배관보다는 50mm 배관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왜냐면 아까 그 간접 방식에서는 요 정도였지만 직접 방식에서는 682kg가 필요했지만 간접 가열, 우리가 일반적인 그 히팅 급탕 탱크들 보면 전부 간접이죠. 그래서 760kg가 필요하니까 760kg는 계산상의 대입하면 40mm 정도 나니까 딱 40mm 설치하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50mm 설치해서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12바로 공급할 때 12바로 공급할 때와 1바로 가마밸브, 이제 가마밸브를 통과하겠죠. 가마밸브 통과해서 1차 가마밸브 1차 측이 전단이 12kg, 2차 측이 1kg를 공급할 때 이 전기유속 25m/s를 보고 비체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의 비체적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여기에 전기 일바일 때 전기 압력의 비체적이 이게 아니고 비체적이 일바일 때는 0. 여기 있지만 0.88입니다. 0.8. 요거는 12바일 때 비체적이고 일바일 때 0.88이니까 약 5.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최적 차이가. 그러면 배관이 가마밸브 전단과 후단의 배관 간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1차 측은 50mm, 2차 측은 100mm의 배관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마밸브 전후단에서. 자, 여기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요 그 가마밸브 전단에서의 배관하고 후단에서의 배관, 요건 아까 50mm로 제가 수정을 했죠. 배관경을. 자, 여기에서 가마밸브 전단의 비체적은 중요한 게 0.151. 그 다음에 감압해서 1kg로 1바로 나갈 때는 비체적이 0.88입니다. 그러면 이 비체적 차이가 5.8배인데 어떻게 1차 측 광경이나 2차 측 광경이나 똑같이 설비들을 하냐고 이렇게.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물론 똑같이 해도 상관은 없는데 뭐 증기가 뭐 가는 건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부하를 많이 쓸 때는 이 소음 발생, 그 다음에 그 유속이 엄청 빨라지면서 그 피팅류 같은 데나 장치 설비에 그 소손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마밸브를 설치했을 때는 반드시 전후단 광경이 그 비용적의 차이에 따라서 배관 광경을 달리 설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가능하다면은 여기 1차 측 50, 2차 측 100mm로 만들어야 요 2차 측 가마밸브 전후단은 보통 부하 설비 앞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 100mm로 간다 그래서 크게 뭐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요 비용적 차이에 의해서 가마밸브 후단은 반드시 커져야 된다. 1차 측보다. 근데 대부분 현장 가서 보면은 전후단 배관 간격이 똑같아요. 이거는 왜 그렇게 하느냐면 우리가 물배관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죠. 물은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감압을 해도 어떤 그 최적 차이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스팀은 틀립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유속의 광경 선정하는 것인데 뭐 계산하기 어려우면 이걸로 해도 이 차트를 이용해도 거의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증기배관 설치할 때 파이프하고 피팅류라는데 피팅류가 뭐예요? 엘보, 티, 유니언, 니플, 속개, 레듀시아, 플랜치 등등 그 배관하는 데 들어가는 중간에 들어가는 부속, 연결 부속, 이걸 피팅류라고 하죠. 자, 배관 재질. 배관 재질은 우리가 보통 스팀에서는 배관용 강관도 쓰지만은 배관용 강관보다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간을 쓰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기서도 보통 압력 배관용 강간 중에서도 스케줄 40번 쓰는 게 가장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일반 배관용 강간 쓰면 이 수명 관계라든가 부식에 의해서 소손되는 율이 압력 배관용보다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간을 증기 라인이나 응축 라인에 쓰는 게 맞다. 사용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 및 열 전단용 강관, 그러니까 보일러 연관 수관은 STB STB가 들어가는 연관이나 수관을 사용하죠. 우리가 참고적으로. 예. 배관 재질은 아까 얘기했지만 SPPS 압력 배관용 탄소 강간 쓰면은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 써도. SPPS 압력 배관용 탄소 강간 스팀이나 응축세는 스케줄 40번 정도 쓰시면 상당히 오랜 시간, 그렇다고 뭐 투자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내용으로 봤을 때 뭐 1, 2년 쓸 것도 아니고. 배관 재질, 뭐 재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에 대한 두께,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스케줄 40, 스케줄 20, 스케줄 80. 배관의 선정에서 치수, 스케줄 번호, 우리가 스케줄은 배관 두께, 보통 배관 두께, 그러니까 배관 파이프의 그 두께를 얘기하니까 스케줄 번호에 따라 두께가 차이가 있습니다. 스케줄 번호는 두께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기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